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이 네, 현대차가 요새 굉장히 지금 시장에 그렇죠.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또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이 현대차 목표가가 지금 뭐 60만 원 리포트도 나왔다고 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엔 가능한지 아니면 지금 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가능한 근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PBR, 우리가 가치주를 판단할 때는 PBR, 그러니까 자산 기준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기술주,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PER, 수익 비율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통상 성장주는 이제 이 기준으로 판단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건데요. 글로벌 메이커의 PBR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될 때 도요타, 포드, GM 같은 회사들이 현 시점에서 PBR, 자산 대비 현재 주가의 수준이 대략 1.2배입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지금 PBR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판단해서 주가에 대한 적정성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현대차의 PBR은 자동차 업종이 최근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현대차 PBR은 0.9배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글로벌 메이커와 적정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을 형성하는 가격은 여기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50만 원 중반 요 정도 수준이 현재 수준에서의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 60만 원은 크게 부담되는 멀어 보이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PBR이 1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만큼 또 저평가였다는 소리겠죠? 많이 올라왔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월에 현대차의 주가는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수는 2,300포인트에서 3,400, 3,500까지 올라오는 이 지난 8월, 9월, 10월 이 구간에서 현대차의 주가는 최근 평균치 주가 대비해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이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에 올라와 있지만 다른 여타의 그 핵심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률 대비해서 판단해 보게 될 때도 지난 9월, 10월에 삼성전자가 7만 원대였죠. 그렇죠. 14만 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 하이닉스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여타의 모든 대형주의 주가 흐름이 지난 9월 대비해서 뭐 100% 많게는 작게는 뭐 7, 80% 올라왔다는 가격 수준에서의 흐름을 대비해 보게 되면 비단 뭐 로봇이라든가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가치 부분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정상 수준의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모습이다. 특히 이러한 모습들이 최근 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그룹이거든요. 이런 저평가되어진 그룹사들, 기업들이 최근 그 가격을 회귀하는 이런 과정에서 주가 리바운딩의 과정이 세게 나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지금 주가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아직 상장하지 않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대차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거고 또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우주항공 쪽에서는 또 스페이스X 관련한 이야기들도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현재 시장에 예상한 거로는 몸값을 약 30조 원으로 추정을 한다고 해요. 여기 지금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 뭐 누구는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누구는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이 차이에 따라서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먼저 30조 원에 대한 적정가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그렇죠. 그게 필요하죠.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로봇 기업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레인보 로보틱스고요. 레인보 로보틱스의 지금 시총이 9조 10조 합니다. 따져보게 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직립보행, 4족 보행, 2족 보행 내에서 거의 탑티어급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장하게 되면 미국에 상장할 거고 그런 맥락에서 판단해 볼 때 30조 원이 뭐 큰 금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대치시켜서 치환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30조 원 뭐 가능한 금액이고요. 사업을 잘했죠. 왜냐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2021년 정도에 아마 인수를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1조 2천억, 1조 초반에 인수를 했고요. 그러네.
굉장히 그 지금 물론 그때 높게 샀다 낮게 샀다 이 부분이 아니고 그때 매수 금액 대비해서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따져보게 되면 30배 30배. 네. 한 4년 만에 30배 수익이 그러네. 난 겁니다. 지금 지분 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지분은 뭐 거의 90%가 현대차 그룹 그렇죠. 내에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원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예전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구글이 인수를 했다가 구글에서 손정희 회장 네. 일본에 네. 굉장히 벤처 캐피탈에 관심이 있는 분이죠. 소프트뱅크 회장. 네, 사업의 규제, 네. 투자의 규제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소프트뱅크로 넘어갔다가 소프트뱅크의 주식을 여러 가지 옵션 사안이 있긴 했지만 21년도에 80%를 인수했고요. 지난해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지분율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분 구조를 우리가 판단할 때 좀 들여다볼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정의선 회장이 그렇죠. 여기에 지분을 한 20% 정도 담아져 있거든요. 개인 돈을 출연을 해서 그 당시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30% 지분을 인수를 했었고요. 유상장에 참여하지 않아서 지분 가치는 좀 낮아졌지만 현재 20% 수준입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30조 원의 가치를 지금 평가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3천억을 투자해서 지금 한 6조 정도 그렇죠. 투자 수익을 얻었다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률을 현재 얻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올해 승계와 관련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에서의 뭐 투자도 있고 상장도 뭐 예정돼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좀 깊이 있게 따져보게 되면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재료 가치는 상장 얘기도 앞으로 나올 거고 네. 더 시장에서 뉴스화되는 내용들이 계속 확산되면서 진행되어질 수 있는 그 핵심이라고 한다면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현대차의 로봇 관련 이슈는 계속 재부각, 재생산,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CES에서 사실 가장 놀라운 기술을 선보인 기업이 의외로 지금 현대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이쪽으로 이제 쭉 쏠리면서 그럼 기존의 본업 여기에 지금 로봇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또 자율주행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테슬라의 FSD 그리고 엔비디아의 알파마요. 그러면 현대차는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나갈 거냐? 많이들 기대함과 동시에 이쪽은 또 걱정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로봇은 보여준 게 있는데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이게 기술만 올라가서는 안 되고 정부 규제 완화도 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냥 현대차의 로봇택시 혹은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해서 수혜주는 어디라고 보세요? 수혜주는 현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모비스가 뭐 기본적으로 주도해서 진행하는 형태이고요. 또 자율주행하면 현대그룹 내에서는 현대오토웨버죠. 근데 여기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자율주행을 한번 따져볼게요. 네네.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뭐 웨이모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바이두라든가 몇몇 회사들이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거든요. 레벨 4라고 하는데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레벨 5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그 레벨 5가 아예 차에 그 관리자도 없는. 관리자도 없고요. 레벨 4와 레벨 5의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레벨 4는 특정 환경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이때는 안 되는구나. 자율주행이 안 됩니다. 레벨 5는 모든 환경에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레벨 5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시기는 한 10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흔히 지금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능은 한 레벨 2 정도 되거든요.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웨이모라든가 바이두라든가 이게 이제 1세대 지금 상용화돼서 레벨 4로 운행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바로 후발주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레벨 4는 같은 레벨 선상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엔비디아라든가 또 현대차그룹에서 투자한 그 모셔널이라는 기업이죠. 여기도 잘 투자했어요. 2021년도인가 아마 2조 원을 투여해서 인수를 했어요. 지금은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그룹이 참 잘합니다. 이런 투자. 괜찮네요. 사업을 잘합니다. 이게 아마 2조 원인데 시장에서는 뭐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현재 자율주행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뭐 시장에서 얘기입니다. 백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게 되면 21년, 20년 이 정도 시즌에서 투자를 잘했다. 그러면 20년, 21년도에 누가 현대차그룹의 수장이었느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지금의 정의선 회장이 참 투자에 굉장히 잘하셨네. 네, 참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전반의 내용들이 현대차그룹이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요. 뭐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녀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옵티머스. 옵티머스. 그렇죠.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트랜스포머. 아, 트랜스포머. 네. 네. 트랜스포머에도 보면은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죠. 맞아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네. 이러한 과정에서 자동차 기업이 변신하는 과정에서 선상에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기업이 로봇을 한다, 자율주행을 한다 이게 너무 괴리감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죠. 가는 과정입니다. 네. 자율주행, 로봇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이 발빠르게 이 부분에 선도 기업으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부각은 계속해서 확장 재생산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사실 그동안에 계속 꼬리표가 뭐였냐면 참 주가 안 간다. 네. 만년 저평가다. 근데 여기에 지금 로봇이 붙고 그렇죠. 자율주행까지 붙고 그리고 이제 탁월한 또 투자의 해안으로 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지금 뿜어내고 있는 26년도에 이제 출발인데 그러면 현대차 기존에 네. 기본의 본업 기준으로 4분기 실적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과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까요? 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관세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썩 좋은 편 아니에요. 이번 4분기에 46조의 2조 중반 이익을 계상을 하고 있어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영업이익이 3조 중반대였기 때문에 네. 좀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관세 영향에 아주 치명타였기 때문에 이익이 축소되는 과정이었지만 내년도에는 또 일부 흐름이 전환되는 상황으로의 모습이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본업의 사업과는 주가가 지금 크게 연동해서 그냥 쏘쏘라고만 해도 주가의 반응도는 나쁘지 않을 것 나쁘지 같아요. 않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적이 네. 뭐 관세 여파가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일본도 받고 유럽도 그렇죠. 받고 전 세계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절대 숫자 기준으로 뭐 MOM 대비 YOY 대비 뭐 늘었다 줄어들었다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줄었다라는 것에 시장이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조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다들 매수의 기회로 볼 텐데 그렇죠. 매수를 한다면 네. 지금 현대차 그룹 내에 종목군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네. 미아, 그리고 뭐 글로비스. 오토에버, 글로비스. 네. 대표님이 만약에 네. 한정적인 자금을 가지고 있어서 네. 조정이 나왔다. 네. 한 종목을 내가 투자를 한다면 혹시 어디가 지금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현대차 그룹에서 특정 사업에 진입을 하고 특정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과거에 아마 기억을 되돌려 보시게 되면 2020년, 2021년도에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이때 그 캐나다 기업과 협업을 하고 이때 주가가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종목이 현대 유아입니다. 아, 위아. 그때 상한가 쳤거든요. 현대 유아가. 그리고 가장 탄력적이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뭐 자율주행과 로봇과 등등등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있어서 또 주가 움직임에서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최근 2, 3일, 3, 4일 내에서는 현대차 주가의 가격 수준에서의 형성이 좀 빠르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임의 근간에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 유아의 투자 매력도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가 뭐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정도의 시어감도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 아쉬움을 기아로 지금 달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오늘 지금 기아가 상대적으로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아는 그러면 키 맞추기 형태로 따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뭐 또 다르게 봐야 될까요? 이쪽은? 피지컬 AI가 이슈가 되면서 장중에 한 6, 7%까지 상승했다가 그렇죠.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기아 주가가 현대차와 등치 치환시켜서 주가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약간 덜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아, 현대차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가 자율주행 로봇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현대차만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기아와 협업하고 진행하고 추진하는 형태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까지에서는 이슈 부각에 의해서 현대차 주가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이었다고 한다면 기아도 마찬가지로 후발주라고 할까요?
다음 순으로 움직이는 종목 흐름으로 진행되어지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 위아 네. 그리고 기아도 결국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약간의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챙겨가는 게 네. 좋겠다. 그리고 승계 지분 뭐 이런 등등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는 글로비스 글로비스. 뭐 요 정도로 압축해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